박유천 씨, 홍 기자님 결국에 인정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으로부터 19일이 지나서고요. 그동안을 보면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든 예. 황하나 씨가 어떠한 증거를 대든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자회견 19일 만이고 구속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되자마자 예.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조금 이 인정에 있어서 본인 표현을 빌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네, 잘못했습니다. 다 그동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가 아니라 마약한 건 맞다. 그런데 이제 황하나 씨는 지금 나하고 3차례 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나하고 5차례 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한 번 더 했다. 횟수가 늘어났네요. 네, 횟수가 오히려 6번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한 건 3번을 내가 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2번은 내가 했지만 한 번은 황하나 씨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제일 크게 다른 점은 황하나 씨는 내가 권유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만나면서 그렇게 오히려 황하나 씨가 권유해서 내가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반대. 그러니까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순순히 시인을 했지만 예. 그 사실관계는 따져보자라는 듯이 그리고 자신의 말에 어떤 신뢰성을 높이려는 듯이 예. 본인의 투약 횟수를 늘려가면서까지 지금 추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인정을 하지 않다가 박선배 변호사님, 그러면요, 이 박유천 씨가 심리적으로 흔들린 것이 뭐였을까요? 구속이 되면은 조금 사람의 심경에 변화가 오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박유천 씨는 애초에 몇 년 전에 본인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한번 겪었었고 거기다 네. 마약 구매 투약 혐의까지 인정되면 연예계 활동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황하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황하나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간곡히 결백을 호소하면 여론도 나에게 호의적일 수 있고 수사기관도 내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여러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는 전부 다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차 조사 때는 이미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제시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것을 보완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과를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그래서 황하나 씨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몇 년 전에 또 다른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으니까 구속에 예정돼 있다면 예. 박유천 씨는 이번이 초범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급책 등의 신원을 밝혀주면 굳이 경찰이 영장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구속이 되고 그렇다면 법원도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 자료가 많은데 거기다가 28일 구속이 첫 조사에서 3시간 만에 조사를 종결합니다. 예.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진술하겠다라고 했다는 건 신병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한다고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구속 상태는 면해야 되는데 사실 필로폰 초범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찰 단계에서 이미 10일 구속 기간이 있고 검찰에서 10일, 재판 1심까지는 기본 2개월에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범죄 혐의만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나갈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부정한 사유도 있긴 합니다.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입증된다든지 아니면 범행 후에 증거은폐 시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제모를 했다든지 염색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들이 집행유예 부정 사유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 전제는 본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온 결과가 만약에 먼 미래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본인 스스로가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온 국민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결국은 조금 있으면 밝혀질 텐데 네. 탄로가 날 텐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근데 지금 박유천 씨가 말한 부분 또 팬들이 마지막 쓴 편지를 보면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박유천 씨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 근데 팬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우리도 당신을 못 내려놨던 것 같다. 말하자면 지금 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얼마나 실망할까. 이미 예전에 또 어떤 그 무리를 일으켰었고 하다 네. 보니까 또 한 번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팬들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그게 컸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게 증거가 황하나의 진술뿐이라면 네. 황하나 씨한테 어떤 SNS 요청일 수도 있죠. SOS 요청일 수도 있죠.
그 말만 번복해주면 자신이 왠지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꿈을 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네요.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그 수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국민들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약의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자기 가진 걸 모든 걸 끝난다, 던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모든 걸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고 또 로버트 할리가 불구속으로 또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잘하면 나도 버티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모를 4번이나 했잖아요. 예, 염색 머리 염색하고 제모를 4번이나 했는데 사실 다리털까지 완전히 깎았으면 이번에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다리털을 좀 덜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리털에서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틴 거는 모든 거를 그 놓치기가 좀 싫었던 거, 뭐 그게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오히려 수동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 조금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 특히 변호인들까지 이제 변호인들한테도 그러게요. 절대 이제 네. 마약을 안 했다는 거 변호인이 오늘 사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끝까지 자신을 속인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예. 로버트 할리 씨도 내일 검찰로 송치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박유천 씨는 모레 되고요. 그리고 예. 내일은 로버트 할리 씨가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사실 이제 아주 뭐 긴급 체포되자마자 마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랬죠. 예, 범죄 어떤 증거가 충분하다 해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는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예. 이번 이제 마지막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마약을 했느냐 예. 하니까 뭐 방송 관련 뭐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업무 스트레스가 있는 모든 사람이 또 손을 그러니까요. 대진 않지 않습니까? 예. 방송 관련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을 소문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실질적으로 할리 씨, 박유천 씨하고 비교해가지고 처벌이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기본 양형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규정 그 양형 기준이 나와 있긴 한데요. 예. 초범이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유예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진지하게 반성하느냐, 재범 가능성이 있느냐, 또 투약 횟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양형이 결정되는데요. 현재는 홀로 한 차례 그리고 외국인과 한 차례 정도 투약한 두 번이라고 걸로 그래요? 알려지고 있어서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은 그래도 진정 어리게 반성하는 태도로 보였다라는 점이거든요. 박유천 씨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선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슷한 의견이세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다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했던 공급책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제공하고 그리고 같이 투약을 했다든지 본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 좀 더 자백을 해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